안녕하십니까, 리조이스 벤츠입니다. 오늘은 S클래스 차량 출고 시에 세팅하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제로 레이어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 꾹 누르시면은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버튼 형식의 아이콘 형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눌렀던 버튼들이 아래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면은 퇴근하실 때 매일 6시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6시가 되면은 전화문 항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설정 버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정보나 이런 부분 다 켜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건물 번호까지 필요하시면 다 쓰시면 되시고, 필요 없으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다 켜드리고요. 필요 없으신 부분들은 그때마다 끄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안내는 기본적으로는 상세 안내를 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간단하게 안내받기 원하시면은 간략 안내를 누르시면 되고요. 완전히 끄고 싶으시면은 정보 끄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음성 안내에 들어오셔서 안내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경고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부분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 지도 표시 이 부분을 켜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음량과 하이패스 음량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색할 때는 지고본 누르셔서 쿼티나 천진 사용하시면 됩니다. 쿼티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유저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자판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진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들어가셔서 설정 버튼 들어가시면은 비상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꺼시기를 좀 권유드리고요. 왜냐하면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운전 중에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꺼드리는 부분이고요. 이퀄라이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고객님들 원하시는 음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포트 들어가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멀티 컨트롤 시트가 없기 때문에 시트에 있는 기능은 마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코너링을 할 때 허리 지지대를 잡아주는 그 기능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는 시트를 조금씩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시트 움직임을 통해서 허리가 뭉치는 부분을 좀 방지해 준다든지 장거리 운전하실 때 좀 피로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 받침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차량이 시트에 붙어 있지만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지지대를 어떻게 뽑아 나올 것인지, 아래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별로 안 나오게 할 것인지, 이런 설정이 여기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히트 설정, 벤츠 같은 경우는 시트 열선을 켜게 되면은 핸드 열선도 같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시트 열선만 켜시더라도 핸드 열선이 바로 들어오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차량들,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 손이 거치되는 부분에도 열선이 들어오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위치 자동 조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랑 잘 맞진 않은데
키를 설정하시고 설정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 키에 맞게끔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잘 맞진 않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색은 64가지 선택 가능하시고 대부분 다 멀티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게 되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통합해서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효과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멀티컬러 작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시면은 이 조합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컬러가 좋다고 하시면은 멀티컬러 작동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올리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내리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가지 안전 기능하고도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보조장치는 기본적으로 안전기능이라 보시면 되시고 차량은 차량에 대한 기본 세팅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 주행은 이렇게 자동 거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로 기반 속도 조절, 쉽게 말하면 커브키라든지 톨게이트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이나믹 셀렉트 기반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핸들 조향이라든지 차선 변경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자동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액티브 브레이크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느리게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주행은 보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안전을 더 추구하신다 하시면 빠르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손님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 나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통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실선에서만 잡아줍니다. 그러나 점선에서도 차선 이탈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개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표지판까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표지판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하게 되고요. 제한속도 경고 오프셋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km다. 근데 이렇게 3km로 설정해 두면은 103km일 경우에 이제 경고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덮개 열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누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카메라가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차할 때 S500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장치 인증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원격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주차 경고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달라 하셔서 일단 3으로 낮추어 드리고 경고 시점도 스탠다드로. 자, 메뉴버링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드라이브 어웨이 어시스트, 그 다음에 전방 횡 방향에서 접근 시 경고, 그 다음에 조향 제동, 이렇게 되게 중요한 요즘의 최신 안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향 제동 같은 경우에 켜시게 되면은 후진할 때 물체가 있거나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얘들이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잡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제로 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켜두시는 걸 권해드리지만은 만약에 너무 우리가 주차하는 그 여건상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민감하게 작동한다 하시면은 꺼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후진하게 되면은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후진하다가 뭔가 물체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긴급 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켜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세팅을 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트, 자, 승하차 보조 기능, 그 다음에 시동 끄고 문을 열게 되면은 핸들이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밀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산차는 그냥 어떤 특정 조건이 상관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트가 뒤로 밀려 있다 하면은 오히려 밀리지 않고요. 그리고 특정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승하차에 도움이 되는 위치다라고 하면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트가 뒤로 누워져 있다고 하시면은 실제로는 시트를 더 올려줘서 앞으로 이제 기울기를 조금 더 가파르게 해서 타고 내리기 편하게끔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차와 작동하는 조건이
그 다음에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탑승객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생긴 거라 보시면 되고요. 뒷좌석 에어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키고 끄고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타시는 일이 그렇게 없다고 하시면 꺼시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S클래스 특히 롱바디 같은 경우는 이 에어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기 닫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도 있고요. 자동 잠금은 주행을 하시게 되면 약 20km 정도 주행하면은 문이 착각 잠기는 거고요. 자, 개폐 시 음량 피드백은 요즘에는 좀 꺼달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상대방들에게 좀 많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끄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미러 잡히면 당연히 켜셔야 될 거고요. 열림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트렁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렁크 열림 각도를 적게 열리게끔 하는 건데 굳이 사실 뭐 세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라이트, 다이나믹 하향등 이 부분은 반드시 켜두시고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라이트의 기능 중에서 운전 중에 보행자가 있다고 하면은 보행자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헤드램프에서 딱 흰색 점으로 팡팡팡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있음을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보행자 주의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차량 위치 표시 같은 경우 벤츠 로고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시고요. 실내 소등이나 실외 소등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들은 웬만큼 만졌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뭐 여러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벤츠 메르세스 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뜨질 않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온도 조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온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19도로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온도는 28도로 맞추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온도 조절 메뉴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22도로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2열까지도 일렬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기질 상태를 보시면은 외부 공기가 오늘은 공기가 좀 깨끗한 날이지만은 심할 때는 50, 뭐 실내 같은 경우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실내의 공기가 저희는 쾌적하게 거의 1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기를 차단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산차는 사실 눌러 놓으면 거의 고정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벤츠 차량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걸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어주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이나믹 이런 버튼 눌러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차량 주행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컴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누르셔서 주행하시면 되시고요.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 이 기능이 있는 것들이 사실 최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누르게 되거나 녹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행했던 그 특정 위치에 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다시 주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필요한 영상을 제가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